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등록금 반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도내에서도 강원대가 처음으로 등록금 반환 방침을 밝혔지만 재원 마련 부담에 아직까지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원주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댐 건설 공사가 착공 1년을 맞았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늦어졌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소양강댐의 물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가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소양강댐이 춘천의 미래를 이끌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과 부의장을 배출한 영월군 의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의정 운영에 대해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도 3차 추경 예산에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예산 1,0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일부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올 상반기 대학 캠퍼스는 활기를 잃었습니다. 뒤늦게 개강을 하긴 했지만 학기 내내 학생들은 강의실이 아닌 곳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등록금을 받고도 실험과 실습 등의 제약을 받은 학생들은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실습은 원래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1대1로 좀 이렇게 매칭을 하면서 서로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실습 과목인데 그거를 못하니까 좀 등록금이 좀 과잉 책정해서 좀 부담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실습 비용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최근 건국대 등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하고 정부도 간접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에 나서면서 더욱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강원대는 1학기 등록금 반환을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대학 재정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반환금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이미 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야지 지원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재정 여력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좀 이게 좀 수위가 맞춰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등록금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총학생회 연대 등을 통해서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등록금을 내고 같은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전국 단위 문제인 만큼 전국 단위의 연대체를 통해서 차후 나가는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도 더욱 공론화시키는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한편 강원대 외에도 일부 대학이 전교생 장학금 지급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도내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상임위를 열고 강원도 학교 수업료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내 공사립고등학교 1학년의 수업료 등을 올해 2분기부터 지원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무상교육을 조기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고등학교 1학년생은 분기마다 내는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를 앞으로 감면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2분기 수업료 등은 반환 조치됩니다. 소양강댐은 춘천의 상징이지만 개발 제한과 대규모 담수로 인한 안개 발생 등으로 많은 불편을 끼쳤는데요. 그랬던 소양강댐이 춘천의 발전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소양강댐 물을 활용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춘천 소양호. 소양강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 호수로 물이 가득 찼을 때 수면 면적은 여의도 전체의 24배. 댐이 가두고 있는 물은 무려 29억 톤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용수 공급과 수력 발전에만 사용하던 물이 에너지로 본격 활용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대표 사업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지난 13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겁니다. 해당 사업이 발표된 지 3년 만에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올해부터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쯤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소양강댐 인근 춘천시 동면 진해리 일대에 들어서는 클러스터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팜 등으로 채워집니다. 오는 2025년 완공이 목표인데 투입되는 사업비만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평균 7에서 8도 정도의 차가운 소양강댐물을 데이터 서버 냉방에 사용하고 그 물을 다시 농작물 냉난방에 활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경우 냉방 비용을 70%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막대한 전기요금이 늘 걱정이었던 데이터 전문 기업들이 수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입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5,500명의 그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고 연 220억의 그 지방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한 정치권의 지원 사격도 본격화됐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생애 첫 법안 발의를 통해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용 유지, 창출 기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수열에너지 산업에는 지원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법률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이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겠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올해 안에 예정 부지에 대한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고 각종 행정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입니다. 춘천 지역 규제의 대상이었던 소양강댐이 연간 수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품은 춘천의 신성장 동력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가 시설이 열악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환경 개선을 위해 일선 시군 비대면 선별진료소 설치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오는 이달 말까지 원주와 동해, 삼척, 홍천 등 도내 9개 시군 보건소에 비대면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총 3억 원으로 100% 도비로 지원하며 강원도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면 도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치되는 비대면 선별진료소는 의료진실과 검사실 등으로 구분되며 모든 실내 공간에 음압기와 냉난방기가 설치됩니다. 네, 미니 대담 시간입니다. 강원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파행과 진통을 겪은 지역들이 곳곳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의장과 부의장 모두 여성 의원을 배출한 곳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영월군 의회인데요. 이번 시간 손경희 영월군 의장 만나서 영월군 의회 후반기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선아 기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손경희 영월군 의장과 함께 제8대 영월군 의회 전반기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영월군 의회 후반기가 구성이 됐는데 의장님과 부의장님 모두 여성 의원으로 이번에 구성이 됐습니다. 좀 그래서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뭐 지역에 있는 유리천장을 허무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일이었나요? 저희 영월군이 2012년도인가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여성의 목소리 또 여성의 의견 여성의 입장에서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검토를 하고 하던 게 2012년부터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시는 기관장님들이 또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월군에서는 이 여성이 뭔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렇진 않고 익숙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그 의회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여성 두 분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남성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이죠. 네. 지금 전반기가 이제 벌써 마무리가 됐는데 그동안의 좀 인연을 돌아보신다면 어떠실까요? 국민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제가 초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초선 때를 생각해 보면 했던 일이 참 많고 그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뿌듯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지금 2년은 나는 뭘 했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 전에 해봤어요. 해봤는데 저희가 전반기 2년은 다들 아시다시피 좀 사고 지역이었고 좀 문제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쏟는 그 열정을 우리 국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좀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뭐 주요 활동 계획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주요 활동 계획이라고 딱히 저희 의회가 나서서 무슨 사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견제도 하지만 또 주력자 역할도 해야 되는 게 의회고 집행부의 군수님께서 주력 사업으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간간히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꼼꼼히 잘 챙기면서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뭐 크게 유창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따로. 네. 의장님께서는 의장으로서 지금 영월군의 좀 주요 현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제 중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계속 언론지상에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영월군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천 삼척간 동서고속도로 조기 완공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태백선 청량리에서 태백까지 있는 태백선 고속철도 도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많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고 또 3번째는 드론 산업 육성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게 제일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현안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월군에는 어떤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개개인의 지자체가 노력해서 이게 빨리 성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9개 국회의원들이 계신 지역이 다 힘을 합쳐서 앞에 2 부분은 해결할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뭐 도입도 되고 빨리 뭐 고속화도 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론 사업은 저희가 19년 9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60억을 들여서 전용 비행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금 이제 짓고 있는데 특별 자유화 구역이 지정이 되면 드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드론 전문 인력 양성하고 저변 확대하고 그리고 각종 대회 유치하고 해서 영월이 정말 명실상부한 드론의 메카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도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영월군의 현안들이 좀 많은데 앞으로의 영월군 의회 활동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우리 의회가 전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안정되어 가고 있고 거의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2년은 일하는 의회로 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군과 함께 고민하고 이러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손경희 영월군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광, 정주 여건 개선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군수는 민선 7기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청년 창업과 지역정착형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서강 정원과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등
특화된 관광 자원을 개발해 관광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접근망 개선을 위해 제천과 삼척 간 동서고속도로 건설 조기 착공과 태백선 고속열차 도입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천 삼척으로 재구조화를 통해서 동시 착수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협의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천 삼척 고속도로, 특히 그중에 제천 영월은 조만간 예타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갈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주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댐 건설 공사가 첫 삽을 뜬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올 하반기 본댐 공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천 상류에서 대형 토목 공사가 한창입니다. 댐 건설에 앞서 임시 물막이를 만드는 겁니다. 상부에 하나는 설치가 완료됐고 하부는 현재 작업 중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착공한 원주천댐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본댐 공사가 시작되면 물막이는 모두 철거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맡아 건설 중인 댐은 현재 1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이제 본댐 공사를 위한 사전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류 가물막이를 통한 유수전환 공사를 상반기에는 완료를 하였고, 지난 1년간 수몰지역 주민 18가구에 대한 토지 보상을 마쳤고 인근 산을 깎아 기존 진입도로를 옮기는 작업도 병행됐습니다. 하반기에 본댐 공사에 착수하게 되면 2023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몰지역 주민 이주단지 조성 비용 30억 원에 대한 기재부 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4월 착공했어야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조성 절차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주천댐 건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모두 770억 원으로 국비가 90%입니다. 이주단지 조성도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총 사업비 30억 중에 27억이 국비거든요. 그래서 기재부에서 빨리 이게 통과돼서. 원주시는 오는 2023년 하반기 댐 시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천댐은 길이 210m, 높이 49m, 저수용량 180만 톤 규모로 건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이 학부모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공동체 정책 간담회를 갖고 시민복지와 교통안전, 문화예술과 친환경 먹거리 교육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이 완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양구군은 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구읍 상사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운영을 시작한 조리원은 멸균 시스템을 갖춘 신생아실, 항온 항습 기능을 높인 산모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를 원장으로 초빙하고 산모 서비스 등을 확대해 지역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고성군이 강풍과 토사 유출 등에 의해 쓰러질 위험이 높은 나무 제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달부터 12월까지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으로 150그루 벌목을 추진합니다. 특히 도로와 주택 등 생활권에 있으면서 자연재난으로 재산과 인명 등의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수목을 우선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무더운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춘천과 홍천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동해안의 경우 25도를 밑돌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